전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최근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이 4일 새벽 5시에 관측한 아침 최저기온을 보면 산간 지역은 구례 성삼재가 영하 2.5도, 광주 무등산이 영하 1.1도를 기록했습니다. 순천 황전과 보성도 각각 영하 1도와 영하 0.9도를 기록하면서 일부 내륙 지역도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기상당국은 앞으로 대부분 지역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많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고 체온 유지와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해남군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해남군은 전통시장을 지역 커뮤니티와 창업, 관광 거점으로 활용하고 특화거리를 조성해 상권 활성화와 주거 환경 개선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계획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 단계에서 높게 평가받아 일반 근린형 분야에서 전국 대표 우수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대상지는 해남읍 원도심 일대이며 시장, 길, 천이 아름다운 해남읍 원도심 재생, 아이와 공동체의 미래를 키우는 행복삼터 해남이라는 주제로 오는 2024년까지 사업비 142억 원을 투입해 일반 근린형 도시재생 전략을 추진하게 됩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전담기구인 재단법인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조직위원회 설립을 위한 설립 취지문과 법인 정관, 사업계획 등 6개 안건에 대해 논의 후 채택하고 중앙부처와 학계, 전문가 등 각계 저명 인사를 조직위원으로 구성해 12월 확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순천시와 전라남도는 내년 1월 조직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설립 허가와 법인 등기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남을 찾았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3일 전남도청을 방문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전남 지역 시장 및 군수와 만나 정책협의를 가졌습니다. 정책협의에 참석한 시장 군수들은 여수에서 남해를 잇는 해저터널 건설과 장흥, 고흥, 녹동 간 연륙 연도교 건설, 목포 북항어선 무량장 확충과 장성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등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초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전남 지역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한 명도 없어 지역 현안을 챙기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전남과 동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고흥군이 직원 320여 명을 대상으로 친절 청렴 교육을 실시합니다. 4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컨설팅과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희망 주제가 반영됐으며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한 청렴 역량 강화를 위한 친절, 민원인과의 감정 공감, 더 나은 직장 생활을 위한 힐링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법률 관련한 고민 있으신 분들 오늘 정책 브리핑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가 어려운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실 장가은 주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남도청 법무담당관실 장가은 주무관입니다. 네, 전라남도가 법률 상담을 무료로 해준다고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서비스를 시행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네,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사실상 법의 보호받기 놓인 도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도민들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무료로 쉽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무료 법률 상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용어도 생소하고 법률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기가 어려워서 고민하는 도민분들께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무료 법률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작년까지는 상담희망기관에 대하여 복지관, 장애인연합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여성인권센터 등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법률 강의 및 상담을 진행했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으로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라이브 영상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대면 원격 법률 강의 및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고, 기존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상담의 경우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전라남도 법무행정 서비스를 검색하셔서 온라인으로 상담할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상담관을 연결하여 전화, 서면 등 상담 신청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예전부터 진행을 해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대면 진행이 어려워서 다양한 방식으로 비대면 상담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온라인으로 소통이 가능해서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앞으로 또 추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네, 학교나 직장 따돌림, 성추행 등 익명성 보장이 필요한 상담의 경우 상담관과 카카오톡 채팅을 통한 상담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비대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무료로 쉽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법률적인 조언이 꼭 필요할 때가 있는데 가깝고도 먼 게 바로 이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가 이 거리를 좁혀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실 장강은 주무관이었습니다. 소비자재단과 소비자권익포럼 등 소비자 단체들이 3일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소비자 운동을 돌아보고 정책을 토론하기 위해 컨슈머 소사이어티 코리아 2020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코로나19 시대 소비자 운동의 지향점 모색입니다. 사실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양한 변화가 많이 있는데 특히 큰 변화가 바로 디지털 사회로의 아주 급격한 어떤 전환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사회와 소비자라는 주제로 이번 행사를 준비했고요. 올해로 두 번째 마련한 컨슈머 소사이어티 코리아 2020은 정부와 기업, 소비자가 협력해 새 시대에 맞는 경제와 시장 환경, 소비자 정책을 토론하고 의제를 형성하는 자리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20 가을 비대면 관광지 100선에 전남 지역 7곳이 선정됐습니다. 2020 가을 비대면 관광지 100선은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다양한 대안 여행지를 발굴하고 유명 관광지에 편중된 여행 수요를 분산해 안전한 여행 문화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전남 지역 관광지는 목포 고화도 해상 테마파크와 해남 화원 오시아노 관광단지, 나주 은행나무 수목원 등 모두 7곳입니다. 각 여행지들에 대한 정보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도군이 어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복합 부잔교를 설치했습니다. 진도군은 어민들이 어선에서 어획물을 쉽게 운반할 수 있도록 사업비 11억 원을 들여 고군면 가게항 등 11곳에 부잔교 설치를 마무리했습니다. 복합 부잔교는 방파제에 직접 연결할 수 있고 선병 높이에 맞춰 설계돼 소형 선박이 쉽게 배를 접안할 수 있습니다. 고흥군의회가 3일부터 45일 동안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93회 제2차 정례회를 운영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예산안, 조례안 심의 등이 진행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 동안 열리며 23일부터는 예산안 심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국제 자매 우호도시 사진전을 열고 있습니다. 사진전에는 오스트리아 린츠시, 중국 선진시, 다롄시, 인커우시, 선양시 등을 포함한 6개 나라, 12개 도시민들의 삶과 문화, 산업, 축제 등이 담겼습니다. 광양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지만 교류 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진전을 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청 로비에 전시된 사진전은
오는 13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됩니다. 해남의 음식 요리 축제인 미남축제가 개막했습니다. 해남군은 경기도 안산시에 해남 특산물로 만든 도시락 500개를 전달하며 축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도시락 전달은 오는 7일까지 열리는 축제 첫 행사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수고하는 보건의료진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는 미남축제 전국을 달린다로 진행됐습니다. 도시락은 곧바로 미남 밥차에 실려 안산시청으로 전달됐으며 안산 지역 내 선별 의료기관을 비롯해 국가안심병원 지정기관 등 5개 의료기관에 전달됐습니다. 또 4일과 6일에는 광주 하남 종합복지관과 강진의료원, 해남 지역 내 노인 요양시설 등에도 이어져 모두 2,020개가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해남 미남축제는 온 오프라인을 결합한 스마트 축제로 진행되며 미남 푸드쇼와 랜선 미식 여행 등의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습니다. 신안군 아패도의 가족센터 건립이 추진됩니다. 신안군은 아패도에서 착공식을 갖고 앞으로 129억 원을 들여 읍사무소를 비롯한 다문화 가족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복합적으로 들어설 지하 2층, 지상 1층 규모의 가족센터 건립을 시작했습니다. 앞에 읍사무소가 있는 기존 부지는 숲을 갖춘 공원과 공연이 가능한 문화광장으로 꾸며 주민들의 쉼터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2021년에 활동할 제10기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블로그 기자단에 선발되면 광양의 맛집, 관광지, 시정 소식, 축제 행사 등 다양한 정보를 블로그에 게시하는 활동을 하게 되고 건당 소정의 원고료를 지원받습니다. 광양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고 블로그에 소질과 열정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광양시는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서류와 원고 심사를 거쳐 다음 달 9일 최종 선정자 30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완도읍 중앙마을이 국토부가 추진한 2020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 134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4년까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중앙마을 도시재생사업은 로컬푸드 공동판매장과 중앙시장 편의시설 개선, 야간 포차와 역사 문화테마 가로길 조성 등이 진행됩니다. 또 집수리 사업과 마을 주차장 복합화, 무인 택배함 설치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완도군은 중앙마을 뉴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가 지역 맞춤형 먹거리 전략 세우기에 나섰습니다. 푸드플랜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소비를 늘려 중소농가를 돕고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먹거리 종합계획입니다. 특히 공공급식 확대와 잉여 농산물 소비 촉진 등 효율적인 먹거리 순환에 중점을 두고 전략을 세워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광양시는 내년 8월까지 먹거리 현황과 실태조사, 중장기 로드맵과 투자계획, 거버넌스 구축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5도, 한낮에는 16도로 아침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인 토요일 구름 많겠지만 다른 날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 주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 보이겠고 낮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와 남해 해상 구름 많겠고 물결은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갑작스럽게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가벼운 실내 운동과 영양가 높은 식사로 건강 지켜야 하고요. 노인과 영유아가 있는 가정은 체온과 실내 온도를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020년 가을 비대면 관광지 100선에 전남 지역 관광지 7곳이 포함됐습니다. 날이 쌀쌀해져 그런지 괜히 마음도 쓸쓸하고 그럴 때 탁 트인 언택트 관광지 찾아가서 답답한 마음이라도 시원하게 뚫고 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